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김재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제 제목도 있는데 제가 약간 여기 색깔을 넣어놨는데 좀 보면 좀 단어들이 생소한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수학이란 단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과학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의학까지 제 진로가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의생명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의생명 수학은 뭐냐 하면 수학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생명과학이랑 의학 문제들을 푸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죠? 네, 딜레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학을 공부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들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 수학이란 게 현대 의생명 과학 연구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들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깨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삶을 좌변에 두고 3 이꼴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뭐 더하기 뭐인 것 같아요? 네, 거기 손 들어준 친구 가운데 크게. 인과관계, 인간관계? 인과관계? 뭔가 되게 철학적인데. 자, 여기 네. 잠더하기 뭐요? 일. 일. 아깝다. 저기 예. 그쵸. 안 자고 있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여기 있네. 그쵸. 3 이꼴 잠 더하기 깸 맞아요? 그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면 우리 인생을 다 푼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해볼게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김재경 교수님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소개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수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거 좋아하죠? 네. 함수 나는 들어봤다. 그래, 다 들어봤네요. 자, 함수 뭐예요? 뭔가 x란 게 들어가면 뭔가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우리 함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내볼게요. 자, 문제를 풀면 항성님이 선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집중해서. 누구? 자, 저기 여기 그 손을 강력하게 흔드는 친구 옆에. 네, 아니 여기 물음표가 그래서 얼마예요? 32. 정답입니다. 왜 그래요? 그쵸. 이야, 훌륭하네. 대단하네요. 와, 역시 질문을 열심히 했더니 머리도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요거 맞아요? 생각한 게 x1을 2번 곱하고 x2를 1번 곱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앞에 거를 2번 곱하고 두 번째 거 하면 뒤에 숫자 나오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이거 하려고 손 들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음표에 32라고 상상했던 친구들,
그 순간 머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어떻게 30이란 걸 어떻게 떠올렸지? 그냥 찍은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32를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지 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하면은 찍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뭐랑 똑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아하는 함수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예측을 하는 거랑 찍는 건 달라요. 찍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문어의 뇌가 몇 개예요 했을 때 막 하는 거는 함수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패턴을 보고 예측한 거니까 그때는 머릿속에 뭐가 있다? 함수를 생각한 거다. 자, 그래서 함수를 떠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측을 하는 건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많죠. 오케이.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예측을 또 해봅시다. 자,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아까 열심히 흔들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아니면 우리 김재경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물음표. 항성님.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항성님도 안 된다고. 왜 어렵죠? 아까랑 뭐가 달라요? 숫자도 많아졌는데 뭐가 많아졌어요? X가 많아지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는 친구는 꼭 남아서 하고 가요. 그러면 네, 답은 이겁니다. 자, 가능해요? 돼요, 안 돼요? 자, 사람이 못하면 뭘 이용하면 돼요? 챗GPT. 네, 좋은데 챗GPT는 결국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이란 걸 쓰면 저 숫자들을 저기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함수는 이런 거라고.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여기가 얼마예요? 0.1이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저 정도면 쓸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함수를 예측을 한다는 건 함수를 찾는 거고, 근데 함수를 찾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해준다고요? AI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약을 하면 원래는 예측을 한다는 건 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건데 이제 누가 도와준다고? 그럼 할만해요,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케플러의 3법칙을 고등학교 가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숫자들을 보니까 저 함수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고 싶어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내셨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분이 저걸 수십 년 걸려서 한 일을 뭘 이용하면? AI를 이용하면 10초 만에 나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죠. 그럼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이제 함수 다 이해됐죠? 이제 함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수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여기 열심히 데려다 주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부부가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6명은 수면 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병원에 수면 때문에 진단받으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나는 수면 질환 진단받은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신 있게 드시면 선물 드릴게요.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지 얘들아.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무언가 수면 질환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몰라요, 본인이. 왜 그런가? 수면 질환을 진단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이 기계 예뻐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그럼 여기서 뭔가 나온 걸 몸에 많이 붙여요. 근데 이걸 그냥 붙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12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저 침대에서. 자, 그냥 검사만 받는데 12시간이 들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TV도 안 나와요. 너무 재미없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부모님들도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으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슬프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병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없이도 진단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면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만 가거든요. 보통 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요. 근데 아까 그 몸에 덕지덕지 뭔가 붙이기 전에 수면과 관련된 설문을 먼저 합니다. 뭐 목둘레도 재고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무시무시한 걸 12시간 동안 하고 2주 지나면 병원에서 당신은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쌤이 연락이 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저는 저 수면 다원 검사라는 저 과정을 없애고 싶었어요. 없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몸에 안 붙이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삼성병원에 이제까지 저 검사를 받은 5천여 명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요. 설문이 아까 40문항 정도 있거든요. 그 40문항에 답한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환자 1번이 질문 1번에 얼마였고 뭐 등등등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행이 몇 개예요? 5,000개, 열은 몇 개? 그렇게 되는 엑셀 파일 상상이 되죠? 네, 정답. 저거는 선물 안 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X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X. 그런데 여기 Y라는 엑셀 파일에는 뭘 할 거냐면 의사 선생님이 요 덕지덕지 붙인 거 보고 진단한 결과 있잖아요. 걔를 뭐라고 부를 거다? Y라고 부를 겁니다. 왜 얘를 X, 요 놈을 Y라고 나는 붙였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제일 빨랐다 진짜. 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Y는 뭐? 진단. 아깝다. 조금만 있어봐봐. 그래도 성비를 고려해서 여학생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뭘 이용해서? 결과를 이용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뭘까? 네, 좋습니다.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 맞습니까? 요거? 뭐를 집어넣으면? 설문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면 돼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나오는 게 있으면 몸에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학교에서 아마 안 가르쳐 줄 텐데 그냥 학교에서 함수 배울 때는 X는 X축이고 Y는 Y축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함수에서는 X는 싼 거예요. 그리고 Y는 비싼 거예요. 자, 함수가 싼 거 들어가서 비싼 게 나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비싼 게 들어가서 싼 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얘를 X라고 부르고
얘를 y라고 부를게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 집어넣어서 설문 답 나오는 함수 만들면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를 생각할 때는 x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싼 거. y는? 그런 함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함수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요 함수를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가 몇 개예요? x1부터 몇 개? x 40. 아까 우리 4개짜리에서 포기했었죠? 40개짜리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를 쓰면 된다? AI를 쓰면 함수를 찾아 줍니다. 근데 이 함수를 저희가 찾았는데 두 가지가 신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변수가 당연히 40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수가 9개밖에 없어. 찾아진 함수가.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질문이 40개가 다 필요 있다 없다? 몇 개면 충분하다? 그렇지. 9개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설문만 가지고 몸에 12시간 동안 검사한 걸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면 여러분들은 행복할까? 만족하려면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 한 50% 정도 정확도면 괜찮다. 오유, 오케이. 60%, 70%. 기준이 높구나. 80%, 80%, 90%, 95%. 와, 99%. 야, 너무한다. 자, 질문 9개로 12시간 걸 예측하는데 99%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충 90%에서 95% 정확도가 나왔어요. 저 정도면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 이름은 슬립스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 여기 sleep-mass.com에 가면, 네, 부모님들 강의 재미없으시죠? 이거 해보세요, 지금.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년월일 넣고, 뭐, 나이,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쭉쭉 넣고, 조금 더 건너뛰기 해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또 질문 5가지 있거든요. 요거 답하면, 끝납니다. 네, 또 건너뛰기 한번 해볼까요? 하면 이제 저희 인공지능 함수가 x가 9개 들어왔죠? 그걸 가지고 y 값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수면 호흡 장애가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요? 50%. 이거 제 데이터거든요. 제가 아까 그 몸에 덕지덕지 붙였을 때 진단받은 게 정상과 수면 무호흡 딱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어요? 있을 확률이 50%. 그러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한 7, 80% 정도 나왔다. 그럼 바로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요거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치료받은 사람이랑 치료받지 않은 사람을 30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자, 수면 무호흡이 있었어요. 근데 파란색은 치료를 안 받은 그룹이에요. 30년 후에 몇 명 살아 계십니까? 몇 명 살아 있어요? 네, 슬퍼요. 없어요. 그죠? 전원 사망했습니다. 근데 치료받은 그룹은 몇 퍼센트 사망했어요? 20%쯤 사망했으니까 몇 프로 살아 계세요? 80%. 네, 어머님, 아버님,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 두 가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길로 가실 수도 있고 초록색의 길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시면 꼭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저 초록색의 길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엄마 아빠 꼭 해보고 엄마 아빠 아프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파란색 길로 보내드릴 거예요? 초록색 길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효도합시다. 자,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이 웹사이트를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00분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삼성병원에서 원래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명이지? 한 100명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10,000명이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요까지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기뻤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게 많이 쓰니까. 근데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어요. 이걸 병원에서도 많이 쓰게 하고 싶었는데 뭐가 어려워서 병원에서 간호사 쌤들이 이걸 못 쓸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호사 쌤한테 이거 좋은 거 있어요, 쓰세요 했는데 왜 못 쓸까? 돈이? 저희 공짜예요. 네, 저 뒤에 크게 얘기해볼까? 네, 특허는 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쓰라고 했어요. 여기 IP 교육을 받았나 본데? 네, 네, 거기 맨 뒤에 꼭 어, 어, 병원이 망할까 봐. 와, 지금 일단 다 주십시오. 네, 선물들을. 근데 제가 질문 포인트는 이 알고리즘을 간호사 쌤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뭐가 어려워? 아무나 여기 you 그렇지. AI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사실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들 본인이 모르는 거면 좀 쓰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여기 함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인공지능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란 얘기는 함수는 존재하긴 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환자한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찝찝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심스쿠어라는 방법론인데, 바로 이제 한 달 전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에 있는 그 블랙박스에 있는 그 함수가 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럼 그걸 하는 순간 뭘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설문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설문에 대해서 답하면 답이 뭐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라미 쭉쭉쭉쭉쭉 치면 그냥 그걸 더하면 당신의 위험률은 몇 %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없이도 이 설문지가 있으면 더 쓰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편하죠. 오케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도구는 맞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다? 블랙박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도 그 안에 어떻게 걔가 판단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챗GPT도 걔가 어떻게 그런 답을 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블랙박스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제는 인공지능의 그 다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함수는 좋아졌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왜요? 너무 막 설렙니까? 네,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 좋아하셨었죠?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들 이 단어는 들어봤어요? 그죠? 언제 배웁니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만날 거예요. 두근두근 합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미리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동안 여러분들한테 미적분이 뭔지를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집중해서 들으면 미적분학이 뭔지 알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수학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걔를 X라고 부릅니다.
그지? 수학 문제에서는 자동차가 문제에 등장하는 순간 걔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죠. 그래서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동차의 x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dx 나누기 d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바로 x의 뭐다? 미분입니다. 자, 근데 미분인데 이게 뭐냐? dx는 x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dt는 시간이 얼마만큼 변했는지거든요. 자동차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움직인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움직인 거리 나누기 시간? 속력, 속도 맞아요? 그래서 엄마 운전할 때 계기판에 속력 나오죠? 걔가 미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분은 뭐라고요? 속도. 다 했습니다. 진짜예요. 미분은 다시 뭐라고요? 네. 진짜예요. 제가 직업이 뭐라고요? 수학자요. 네, 다시 말할게요. 미분은 뭐라고요? 그게 미분의 전부입니다. 어렵다, 쉽다?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속도가 10이란 뜻 맞습니까? 그럼 얘는 시간이 한 5 정도 지나면 이 자동차는 얼마만큼 움직일까? 시간이 10만큼 지나면? 시간이 t만큼 지나면? 네, 방금 여러분들이 한 게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주어졌을 때 미래의 x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적분. 자,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이죠. 둘 다 했죠? 네, 오늘 카이스트 오길 잘했죠?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미분과 적분은 이제 다 이해했는데 우리는 이걸 왜 하는 걸까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보면 숫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속도, 또 남은 거리, 도착 시간,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다 합쳐서 한번 우리 손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 3개 중에 나는 보통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문제 아니야. 그냥 얘들아, calm down. 자, 나는 평소에 남은 거리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손, 네, 서로 쳐다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가 한 그룹이에요. 네,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이 다 있는 거니까. 나는 속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손. 우와, 생각보다 많네요. 너희들 부모님들 여기 손든 애들 한번 봐주십시오. 자기 자녀가 있으신지. 이런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그 과속을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도착 시간이다. 손, 네, 한번 쳐다보시죠.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도착 시간에 제일 관심 많죠? 자, 요거를 알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 남은 거리는 우리 측정할 수 있어요? 지도 가져와서 줄자로 재면 되죠? 속도는요? 측정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투수가 공 던지면 바로바로 공 나오죠? 도착 시간은 측정돼요? 된다고? 뭘로? 도착 시간 뭘로 측정하지? 그러니까 약간 도착 시간을 뭔가 재려고 할 수 있나?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 도착 시간은 정해져 있니? 내비게이션에 이 숫자는 계속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는 측정이 돼, 안 돼? 측정이 된다는 건 딱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쟤는 계속 바뀌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속도랑 남은 거리는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손 들었어요. 과속하시는 분들, 그죠? 근데 도착 시간은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운 정보예요? 그러면 속도랑 남은 거리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 도착 시간은?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싼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까 도착 시간 솟는 사람들보다 나는 비싼 걸 좋아하는구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속도랑 남은 거리는 싼 거니까 싼 거는 아까 제가 무조건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X. 도착 시간은 비싼 거니까 비싼 건 뭐라고 부르자고? Y. 자, 그럼 X를 Y로 바꿔주면 좋은 함수예요? 안 좋은 함수예요? 자, 싼 거 넣었을 때 비싼 거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아까 속도란 정보를 주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어디 있어요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적분이라고 불렀죠. 적분이란 게 뭐냐 하면 싼 속도 정보를 집어넣어서 비싼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이런 거는 그냥 아까 우리 초등학생도 하는 건데 이걸 왜 적분이라고 부릅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정말 속도 10으로 계속 일정하게 가요? 어떻게 가요? 급가속했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속도가 바뀌죠. 그럼 속도가 바뀌었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런 걸 해주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타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계속 얘는 뭘 하고 있다고요? 적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될 터인데 그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 싼 속도 정보를 집어넣어서 비싼 미래를 예측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설렙니까? 미적분 만날 시간이? 네, 좋아요. 크게 대답한 친구 나중에 꼭 미적분학 잘 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수면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풀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교대 근무자가 뭔지 알아요? 뭐죠? 그렇죠.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교대 근무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직종 보통? CU.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CU 그렇죠. 알바생도 교대 근무이긴 하죠. 네. 근데 좀 딴 거. 군인, 의사 선생님들, 간호쌤들, 소방관, 경찰서, 아무튼 24시간 동안 뭔가를 유지해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교대 근무자. 근데 교대 근무자의 문제점은 보통 다른 사람이 잘 때도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일할 때 말짱할까 졸릴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 그 기차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이인데 터미널 사이에 저분이 이제 밤에 새벽에 저걸 운전하시다가 졸아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간호사 쌤이 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사 딴 거 놓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교대 근무하는 사람 분들이 밤에 근무할 때 안 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 아무거나. 자, 요게 밤과 낮을 바꿔서 하려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에 근무할 때도 있고 낮에 근무할 때도 있고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 이쪽에서 가볼게요. 여학생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잠을 자게 한다. 그쵸? 사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근무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많이 자게 해서 자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전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무하기 전에 뭐 하게 하면 돼요? 잠 많이 자고. 그러니까 CU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집에 게임하지 말고 뭐 하고 오라고요? 자고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삼성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의 데이터인데, X축이 뭐냐면 그분들이 근무하러 오기 전에 평균 수면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5시간만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8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까 많이 자면 졸림 정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패턴이 보여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많이 자면 안 졸리는 건가? yes, no. 네, no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저는 뭘 하는 사람이죠? 그럼 뭔가 수학을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면을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슬립 프레셔라는 게 있고 서키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슬립 프레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 수면 압력이거든요. 자는 동안은 뇌의 수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뇌 속에 수면 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간다. 그래서 강의 계속 들으면서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상이에요.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수면 압력이 쌓여가고 있다. 근데 수면 압력이 그냥 높다고 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슬립 트레스홀드, 그러니까 수면 역치라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수면 압력이 저 노란색 선보다 높아지면 그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보다 낮아지면, 노란색 선보다 낮아지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잠이 깨무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죠. 깨어있는 동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쭉 올라가다가 수면 압력이 뭐보다 높아지면, 수면 압력이 노란색 선보다 넘어가면 그때 어떻게 된다? 잔다.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현재 수면 압력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알아요? 나의 저 노란색 선 값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저 현실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저를 측정하려면 여러분들의 피를 1시간마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을 측정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그치? 주사를 24번 하루에 매일매일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뭐죠?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를 쓰면 뭐는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언제 잤는지 안 잤는지는 측정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수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예요? Y예요? X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학생이 개발한 이게 수면 압력과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련된 미적분학식입니다. 와, 네,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이 미분을 적분하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저 미분과 적분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수면 압력이랑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바뀌는지 피를 안 뽑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싼 수면 데이터를 넣었더니 피를 뽑아야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알 수 있는 함수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할게요. 뭐냐 하면 매일의 수면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 간호사분이 이때 일어났거든요. 잘 깬 것 같아요? 잘못 깬 것 같아요? 언제 아까 깨야 된다 그랬지? 노란색 선보다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게 잤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한 수면이다, 불충분한 이거 왜 이러지? 충분한 수면이다, 불충분한 수면이다. 불충분한 수면이다. 요때는 충분하긴 한데 너무 심하게 많이 잤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로 한 수면량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간호사분을 한번 바라봤더니
저 검은색 바가 실제 수면이고 회색 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면 양이거든요. 미적분학으로 예측한. 첫 번째 수면은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하죠. 두 번째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저 밑에 거 두 개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언제 더 많이 잤어요? 빨간색이 더 많이 잤는데도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왜 그럴까? 회색 바의 길이를 한번 봐볼래요? 회색 바의 길이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잖아요. 그 수면량이 일정해요, 변해요? 많이 변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 5시간이 충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7시간이 부족한 날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세 분의 간호사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세 분의 간호사를 보면 TST가 뭐냐면 아까 2주 동안 평균 몇 시간 잤는지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잔 시간은 세 분 다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박스의 색깔이 어때요? 왼쪽은 2주 중에 몇 퍼센트가 충분한 수면을 했어요? 거의 이틀 빼고는 다 충분하다고 했죠. 근데 이 간호사분은 어때요? 절반이 붉은색 박스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시간 평균적으로 수면을 했는데 어떤 분은 매일매일 거의 충분한 수면을 했고 어떤 분은 불충분한 수면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ESS 값이라고 보여요? 저 ESS 값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근무할 때 졸리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 이거 시작할 때 평균 수면 시간이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 되게 졸리다고 하고 어떤 사람 안 졸리다는 사람이 있었죠?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수면 시간은 같아도 이 수면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잘 잘 수도 있고 매일매일 못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근무 중에 졸리다 안 졸리다? 졸리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전체 데이터로 보면 아까 회색 바에 따라서 모델이 미적분학이 예측한 대로 잘 자면 잘수록 졸림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슬립 웨이크라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 앱이 뭐냐 하면 어머니는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된 거라서요. 몇 달 있어야 나옵니다. 이 슬립 웨이크라는 앱은 뭐냐 하면 아까 요 회색 바가 매일매일 몇 시간인지 알려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7시간 자야 되고 내일은 6시간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따라서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앱은 여러분들의 수면을 분석해서 미적분하기 오늘은 몇 시간 자야만 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알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저 앱대로 자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잠이 안 와요. 거짓말입니다. 공부하면 잠이 옵니다. 덜 졸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40분까지죠, 항성님.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사실 3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2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뭐랑 뭐 더하기 뭐라고 했죠? 수면이랑 깨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하나, 수면 질환을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오늘 내가 자야 공부할 때 덜 졸릴까? 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는데요. 근데 사용한 방식이 오늘 처음에 어떻게 하면 잘 잘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 중에 뭐 썼죠? 수면 질환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했죠? 함수 y는 f of x.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다? x는 싼 거 비싼 거? y는? 이건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깨어 있을까? 이거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자야 내일 덜 졸릴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면 된다고요? 미분과 적분을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못했어요. 이게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의 주제들을 가져와 본 것들인데 다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질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들을 수학이라는 걸로 가져오면 다 똑같아요. 다 x고 y고 뭐 함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고, 혹시 오늘 얘기한 것들이 좀 더 궁금하면 여기 네 계시네요. 2년 전이라서 더 젊으실 때, 네, 이런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난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수학이 생명이라 언어라면 책을 제가 몇 달 전에 썼는데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 책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마 좋은 질문들을 아마 강연 중간이나 패널 때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마 선생님들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네, 거기는 네, 제가 아까 사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질문에서 가져가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학을 이용하면 누구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사랑해야 될까요? 싫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네, 수학 사랑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재경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